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며칠 전에 가을 옥수수를 심다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제품이나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것을 구입하면 흔히 사용설명서가 옵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끝까지 다 읽어보고 밑줄 쳤다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물건에 직접 다가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그에 준하는 설명서를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고추를 거의 매일 따다 보니까 이 손톱에 때가 빠질 날이 없습니다. 제 손톱에 낀 때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 찰 옥수수라고 하는데, 위에 보면 이 옥수수의 특성에 대해서 7가지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익는 시기는 언제고, 그리고 전체 옥수수의 잎의 개수는 몇 개고, 어떤 식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옥수수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맛이라든가 재배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옥수수는 타품종과 격리 재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00m 이상은 떨어져야 그 품종의 특성이 발현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잡종이 생긴다고 하죠. 그 품종의 특성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몇 개씩 심는 것이 좋고, 질소 비료가 과다하면 어떤 현상이 보이고, 그리고 기계를 썼을 때 파종하는 방식이라든가 초기에 저온 장애인 경우에 수량 감소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격가지를 제거하는 시기, 그 다음에는 개꼬리가 나온 다음에 언제쯤 수확을 하게 되는지, 직파가 포트에 심어서 모종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F1 교배종으로 그 해에 수확을 해서 이듬해에 그 씨앗을 다시 뿌리면 수확량이 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꼬리가 나올 시기쯤 되면 NK 비료를 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등에서 흔히 얘기되는 옥수수 재배법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이 옥수수 씨앗 봉투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이 옥수수 씨앗 회사에 이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 해 동안 단순히 재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작물에 대한 재배 방법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면 그 종자의 보증 기간이라든가 발화율은 어느 정도 된다, 언제 포장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추입니다. 배추 씨앗을 포장한 것에도 자세히 재배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파종 적기보다 이르게 파종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늦게 심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그리고 추비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지난번에 제가 배추를 심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회와 붕사를 반드시 사용하라 라는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가 늦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것도 안내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발화율은 어느 정도 보증을 한다, 그리고 발화 보증 기간은 언제까지다 라는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파종 시기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재배 방법,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대로 이 2가지 봉투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구입하신 봉투의 안내사항을 귀찮고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거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농부보다 전문성 있는 종묘회사 또는 육묘회사의 연구진들이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 초기에 파종과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제가 얼마 동안 사용하던 농약의 빈통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저쪽에 보면 이 씨앗 봉투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바로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아두고 시간이 될 때마다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이것은
글라신이라고 하는 제초제의 일종입니다. 주의사항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생장점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언제쯤 약효가 없어진다라든가 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용량이라든가 살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농약회사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글씨가 상당히 작아서 보기가 힘들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셔서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것은 라소라는 제초제의 일종입니다. 제초제라기보다는 발화 억제제인데 이쪽에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피복 재배를 하지 않고 그냥 맨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는 언제까지 발화 억제제를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피복을 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사용을 해도 된다. 사용 용량은 어떻고 이 약제의 특성은 어떻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도 읽어보시게 되면 그 약제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비료 포대입니다. 비료 포대를 보시면 이 비료의 성분은 어떠한 것이고 시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해당 작물마다 일정 정도의 면적, 대부분 이제 300평 기준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일정 정도의 면적에 어느 정도의 시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비료 성분도 자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20kg 짜리 비료 한 포대이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를 거기에 곱하게 되면 각 구성 성분의 중량도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염화가리 비료입니다.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웃자람을 방지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염화가리가 좀 저렴한 편이라서 가리 성분이 필요할 때 저는 염화가리를 주로 사용하는데,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부분 중에서 고구마 같은 경우에 넝쿨이 지나치게 뻗어서 넝쿨만 자라고 속에 고구마가 잘 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넝쿨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가 염화가리를 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고구마인 경우에 뭐 300평 기준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26kg를 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안내되어 있고 특성이나 시비량에 대한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농사일이 익숙한 분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씨앗에 관한 안내사항, 그리고 약제에 대한 안내사항이라든가 유의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료에 대한 안내사항들을 정확하고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이 농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씨앗이라든가 약제라든가 비료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여러분들은 눈에 띄는 실물만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정보까지 함께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게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담TV였습니다.